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하버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바로 요 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받고 이 네 권을 좀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끝까지.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하버드 성공 수업, 전통 말하기 수업 다 읽어보고서 제가 지금 이 리뷰는 영상을 찍는 이 네 권의 책을 하루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낭독하는 모습들, 이제 한 번에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촬영하고 있지만 이 네 개의 영상은 따로따로 올릴 거예요. 자, 온 오프라인 전국 서점 스테디셀러 지은이 쉬셴장입니다. 자, 지은이는 유명한 출판 기획자이자 역사, 사회과학, 사회개발, 자기개발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고요.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하버드 감성 수업, 리카이프처럼 인생을 고민하라,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지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가? 파트 2. 효율적인 시간 관리 목표를 정하라. 파트 3. 나만의 시간 관리표를 만들자. 파트 4. 권한 부여와 업무 위임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파트 5. 업무 시간 관리 장애 극복. 파트 6.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시간 관리 방법. 파트 7.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 맞추기. 저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파트 3. 나만의 시간 관리표를 만들자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3페이지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 시간 관리 전략, 시간 관리 혁명 등의 화려한 제목으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바쁜 사회에 살고 있다. 회사의 관리자, 전문가,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다. 그렇다고 바쁜 삶이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바쁨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더 떨어뜨린다. 사람들이 바쁘기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알맞은 시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단. 우수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치해야 한다. 나데즈가 크룹스카야. 로스앤젤레스 한 무역회사의 제이슨 팀장은 평소에도 매우 바쁘다. 자신이 바쁜 이유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에도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늘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못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던 그는 시간 관리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시간 관리를 시작했다. 매일 평소보다 15분 정도 일찍 일어나 하루 스케줄을 작성했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기록하고 업무마다 우선순위를 매겼다. 급한 업무는 A+, 중요한 업무는 A, 유용하지만 잠시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B, 할 가치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C로 표시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이슨의 스케줄에는 A+와 A만 존재했다. 그런데 3주 동안 스케줄에 기록된 항목들 중 끝마친 업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제이슨은 우울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전보다 더 쉽게 좌절감에 빠졌다. 시간 관리 수단이 자신에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 관리를 포기하려고 했다. 사실 시간 관리 수단이 없다고 해도 끝마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상에서 제이슨과 같은 사람들은 흔하다. 매일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또는 급한지 모르는 것이다. 시간 관리표를 만들 때는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중 종류는 다양하다. 좀 더 질서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관리표를 작성하는 수단으로는 일리스트, 스케줄러, 일간 주간 계획표, 스케줄 어플 및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의 많은 회사나 기관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처럼 일정에 따라 스케줄이 나열되어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사내 네트워크가 공유되어 있다면 동료의 일정표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계획표 작성은 회의를 열기에 적절한 시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은 일리스트 기능도 있다. 이러한 시간관리 수단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전담해야 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모 시간관리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랭클린 그웨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과 같은 방법이지만 지식 전문가들이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고 팀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가적인 수단을 연구 개발했다. 업무를 좀 더 질서 있도록 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더 큰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던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 수단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업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스케줄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하버드 시간관리 비법. 스케줄을 작성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 스케줄러에 너무 많은 업무를 담지 않는다. 생각만으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과 실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현실에 맞는 스케줄을 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 스케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것을 나열하라. 스케줄 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스케줄 짤 때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닌 그날 끝내길 희망하는 일을 적어야 한다. 스케줄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 스케줄을 변경하고 삭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스케줄이다. 4.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질서가 있어야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더 많은 양의 중요한 업무를 끝마칠 수 있다. 5. 휴식, 잠깐 동안 몸을 휴식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스케줄에 넣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스케줄 마지막에 넣는다. 쉬는 시간을 스케줄에 넣지 않으면 당신은 쉴 수 없다. 쉬는 시간은 일과표의 마지막이 아니라 긴장하거나 피로해지기 직전과 같이 쉬면 좋은 시간대를 찾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 계획 짜기.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신봉자를 만들어낸다. 토마스 페인. 에일리는 맨해튼 한 회사의 사장 비서다. 그녀는 일이 힘든 데다 급여도 적고 늘 시간에 쫓긴다고 불평불만이었다. 매일 일상적인 사무를 하지만 시간에 맞지 않는 계획들 때문에 바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늘 기진맥진했다.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 보니 전등이 켜져 있었고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그녀는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 그녀는 전날 끝내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계획이었다. 사장은 어제 보내주기로 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나 전화를 했다. 그리고 퀵 서비스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보내라고 재촉했다.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 끝내야 하는 업무, 남겨둔 업무, 돌발 상황들이 에일리의 스케줄에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온종일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에일리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할 시간이 없었다. 사장과 한번 면담하고 싶었지만
사장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한가하게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 보였다. 사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한 고학력자였다. 에일리는 사장을 부러워하고 존경했으나 직위의 격차 때문에 대화를 나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침내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에일리는 용기를 내 사장과 면담했다. 사장은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었고 에일리는 대화 내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면담을 통해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 응대, 팩스 송수신, 서류 정리, 손님 응대, 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무용품 관리 등의 일상 사무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한 에일리는 업무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스케줄러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잘 계산한 다음 스케줄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에 흥미가 생겼고 일도 잘하게 되면서 사장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우리 주변에도 자질구레한 업무에 파묻혀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짤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전에 시간 계획을 짜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시간 계획을 짜기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저녁에 쉬는 시간이다. 막 일어났을 때가 가장 정신이 맑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계획을 세운다면 온종일 질서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따라 하나씩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저녁에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장점이 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 계획을 잘 배치하고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하루에 업무를 끝낸 다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장점은 무의식 중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 더 괜찮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면 최상의 컨디션에 이를 수 있다. 시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 각자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길 권한다. 매일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 시간 계획을 세우면 하루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간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두면 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소한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즉 시간 계획은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버드 시간관리 비법. 시간 계획은 사람들의 사회활동 및 그 과정 속의 수단과 척도를 측정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2. 언제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가? 3.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4. 일정한 주기 안에 해당 업무를 하는 빈도와 목적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5. 해당 업무를 하는 시간 순서가 어떤가? 6. 어디서 어떤 사람과 해당 업무를 하는가? 우선 시간 계획은 정량 분석을 통해 일정한 시간에 총량해서 각 활동의 연관성, 협동성, 보편성과 주기성을 밝힌다. 시간의 변수를 통해 전체적으로 개인의 업무와 생활 방식을 알고 일상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골라 확립하고 개인 업무 주기를 분석한다. 시간의 선택과 순서를 배치한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생활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낭독 일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내가 세운 계획을 모두 다 지키기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요, 아침에 일기를 써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기를 씁니다. 저는 글 쓰는 것, 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글로 좀 많이 쓰고, 초등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읽어볼래 하면은 제가 항상 좀 먼저 손을 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다이어리가 지금 굉장히 많죠. 한 30권 정도?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은 됐으려나? 왜냐면은 이 30권 안에 제가 주간 다이어리가 또 따로 있고 1년 다이어리가 따로 있고 또 학원에서 쓰는 다이어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시간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저에게 굉장히 고마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다이어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2021년 다이어리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준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12월까지 쭉 월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낭독해드린 일부 중에 이야기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좀 체크를 해라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낭독을 제가 했죠. 책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권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써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작게 써 있죠? 여기 8, 9, 10, 11, 12 요거 이런 숫자들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뭐 1월 25일 무엇을 해야지 요게 아니라 8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10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시간대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정리할 때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지워지는 볼펜을 써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 구매를 해왔는데 화이트로 이제 글을 쓰고서 지우면은 약간의 지저한 분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정, 제가 아까 낭독해드린 그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진정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곧이 곧대로 하는 것보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나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안 돼, 안 돼. 패스. 요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먼저 하게 밀어두고 내가 앞서 정리했던 것들은 지우고서 추후로 다시 미루고 다시 나중으로 보류하고 요런 거. 요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빨리. 짠! 네, 빨리 보여드렸는데, 뭐 스케줄이라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기자와 2021년도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 제가, 글쓰기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책을 2권 낸 작가이기도 하고, 글 읽기와 말하기와 글 쓰기를 좋아해서 글 읽는 거는 이렇게 북튜버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스피치 강사 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말하는 직업을 또 갖고 있고 또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쿠겐 셰프라는 우리나라의 음식 관련된 신문이 있어요. 신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고를 하는데 신유아의 오감만족 스피치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뭐 문화, 경제, 교육, 다양한 주제, 음식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자 활동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려면은 잘 쓰고 기재를 해보세요. 수시로 메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저는 이렇게 8시, 9시, 10시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오전 8시 아침 명상 그리고 쭉 들어가면은 한 오후 1시 동영상 편집 또 쉬는 날에 제가 이걸 적었네요. 그리고 저녁 뭐 5시 칼럼 작성 그리고 다른 날 하루에 제가 강의가 5개가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쭉 연결해 놓고 강의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그냥 강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거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시간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이거를 잘했는데 이걸 못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던가 느낌들을 좀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이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은 굉장히 효율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청춘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님께서 작성을 해 놓았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방법들 이 책에 담아두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